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났습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2017년도 11월 26일 대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곰탕을 파는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식당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공개된 장소죠. 그런데 37살 된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접촉을 했다면서 이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까 출동했겠죠. 그리고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니까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관은 300만 원 구형에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보통 검찰에서 구형을 하면 또 판사는 조금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1심에서는 검찰에서 벌금을 구형했는데 오히려 판사는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실형을 선고하니까 일단 수감이 됐겠죠. 그러니 자기 부인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주 멀쩡하게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바로 수감이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이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조를 했습니다. 거의 30만 명 이상이 동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큰 죄가 됐냐, 또 아니다, 죄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라든지 SNS상에서든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은 그런 사건이죠. 2심으로 다시 항소심으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국민청원 이후에 이 피고인은, 이 남편은 보석이 결정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심에서 나온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부산지방법원 형사 3부가 내린 결정입니다. 1심은 단독심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3명의 판사가 함께 하는 그런 합의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징역 6월에 단지 집행유예 2년이 병행 선고됐을 따름입니다. 유죄라는 것입니다. 왜 유죄인가? 한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이것을 무조건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양형 결과, 선고 이유에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디오, CCTV가 당시 식당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남성이 오면서 그 여성을 접촉한 시간이, 그 시간이 1.3333초였다는 것입니다. 줄여서 1.3초로 갑시다. 1.3초 같으면 그냥 눈 깜빡하는 그런 짧은 시간입니다. 만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추행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이 성추행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시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성추행의 유죄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남자 2년 지난 지금 39살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성추행 일종의 전과자가 된 것이죠.
모릅니다. 아직까지 상고심이 있으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으니까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남성들 흔히 지하철 객차 안이라든지 그리고 버스 속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거리에서든지 여성과 신체적으로 접촉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을 이유로 성추행의 범죄가 성립돼서 전과자로 양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바로 친구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년한 이후에 이전에 자기가 했던 어린이들 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한다 이런 행동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정년 퇴임한 이후에 자기 아파트 주변 놀이터에서 한 초등학교 여학생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 친구 아버님, 7순이 넘은 친구 아버님은 성추행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도 조금 도움을 청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성들, 다른 이성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어떻게 부딪힐 경우에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라든지 지하철 안이든지 이럴 때 그냥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뒤에다 그냥 뒷짐을 지고 그렇게 차를 탑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마음먹고 이 남자가 자기와 접촉이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이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지만 남성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주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나쁜 케이스로 인한 선례지만, 그래서 남성들도 여성을 보기 돌같이 하라. 돌같이 해야 살 수 있다. 지금 사회에서. 지금은 자칫 잘못할 경우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젠더 센시티비티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재판에 쓰이고 있습니다. 당하는 여성이 그런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인지, 센시티비티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범죄 기수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고 피해 여성의 주관적인 사항에 의해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그런 또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 문제 때문에 민주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사이 난리가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미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얼굴에 손을 대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TV 화면에 그렇게 송출이 됐습니다. 이 시간은 1.3초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는 그런 모습. 이것이 결국 또 말썽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미자 의원 등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명은 오늘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재판 결과를 한번 제대로 지켜볼 것입니다. 아직까지 재판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이후에 재판이 시작되면 한번 제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검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인가? 그런데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초 잠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것이 성추행으로 징역 6를 선고받는 이런 시대입니다. 국회의장이 한 행동은 1.3초에 비해서 굉장히 긴 시간, 그것도 여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법은 균등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법에는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한 사람 39살 된 남성에 대해서는 이토록 가혹하게 성추행으로 물어서 징역 6를 선고하는 법원, 그리고 기소를 한 검찰, 이번 국회의장, 문희성 국회의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만일 기소유예라든지 불기소라든지 이렇게 만일 검찰에서 처리를 할 경우 국민의 반감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훨씬 1.333초 곰탕집 성추행 사건보다 훨씬 더 강도가 깊고 또한 여성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곰탕집 1.3333초 성추행 사건이 국회의장실 내 여성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과 어떻게 대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많은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여성을 마치 어떤 물건처럼 보는 그런 행동은 고쳐져야 합니다. 자성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비롯된 여러가지 확장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